저녁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피가 나요, 입술이.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 여건 자체상 자외선 노출이 일단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억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종양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관리와 자외선 노출 후에 진정이나 회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자외선도 그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햇빛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한 종합병원의 피부과입니다. 김진남 씨가 양쪽 눈가에 생긴 점 모양의 피부 상태를 진료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위에 생긴 지루각화증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왼쪽은 색깔이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쪽 병변 같은 경우도 일부 광선각화증 의심은 돼요. 지금 보면은 하얀 각질이 좀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색깔은 약간 이제 갈색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만져보면은 약간 까끌까끌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느낄 때는 까끌까끌한 병변이 주 병변이 돼요. 김진남 씨는 1년 전에도 코 부위에 생긴 작은 사마귀점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때도 광선각화증이었습니다. 광선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발생하는 각화성 병변으로 가장 흔한 피부암 전 단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 주요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농업 종사자 등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김진남 씨도 50여 년 넘게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질환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많이 나는데 그 신천하게 알았어. 처음에 색감이 나기를 빼버렸어요. 막 손으로 긁어서 빼버렸더니 그리고 또 돌아나요. 또 나. 그래서 이제 이걸 병원에 왔죠. 김진남 씨가 눈가에 생긴 광선각화증 부위에 영하 200도의 찬 공기를 쐬는 냉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코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나섰는데 왼쪽 부위에 또 좀 이상이 있어서 그걸 밖에도 좌지를 하고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김 씨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조직 검사를 통해 피부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방치를 한다거나 치료를 늦추다 보면 피부암으로 커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피부암은 대부분 자외선에 의해 발병합니다.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주로 자외선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자외선 B에 의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 피부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여러 세포들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자외선은 이러한 물질들을 통해 종양 형성 억제 유전자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암을 자외선이 유발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종양 형성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억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종양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주 시내의 한 피부과입니다. 올해 65살인 최영준 씨가 아랫입술에 생긴 딱지 모양의 각피를 현미경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전에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피가 많이 나요? 지금도 갈라지고? 지금 덜 나요. 지금 덜 나죠. 예. 이게 이제 딱지 최 씨의 병은 광선 구순염, 일명 농부의 입술로도 불리는데 입술이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터서 심하면 출혈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선 구순염이라는 질환 언급받듯이 맞는데요. 지금 여건 자체상 자외선 노출이 일단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아주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자체가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순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악성인 것이 되는 거죠. 지금 해보시면 이제 딴데 최 씨는 농사일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1년 전부터는 입술이 자주 마르고 찢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피곤한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피곤하면 이게 순질처럼 이렇게 부르트더라고요, 입술이. 그래가지고 그림이 빠개져, 이게 찢어져, 저녁에. 그 저녁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피가 나요, 입술이.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이제. 특히 밖에서 일을 많이 해 피곤이 쌓이는 날이면 이런 증상은 더욱 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서 어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조금씩 좀 진행이 돼간다. 이럴 때는 간단한 점도 가볍게 어떤 상처가 안 아물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보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빠른 처치가 또 필요하겠죠. 최영준 씨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나 기능성 옷, 그리고 마스크 등으로 햇빛을 가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좋아졌죠. 이제 햇빛도 덜 찌고, 이제 마스크도 좀 해야 하고, 질 수 있으면 이제 그 야외 활동을 좀 삼가려고 그래요. 피부암은 주로 백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흰색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발암 물질인 자외선을 방어하는 기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광선 각화증 환자 수가 2010년엔 6,122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11,480명으로 4년 전보다 8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암과 그 전 단계 질환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축적된 자외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부암도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악성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아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악성 흑색종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가 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부암에서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문의들은 갑자기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질 경우 한 번쯤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농사 일을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야외 활동할 때 주의사항을 조금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꼭 자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광욕을 즐기려는 외국의 경우에는 피부암에 대한 발생 빈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해마다 피부암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가 5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피부암 환자가 아주 많은 편인데 해마다 피부암 환자가 75만 명이 발생하고 그중 2,000명이 사망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셔츠를 입고 선크림을 자주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라는 의미의 입고 바르고 쓰고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0년 11,079명이었던 피부암 환자가 2014년에는 4년새 13.9%인 14,60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 환자는 2010년엔 2,343명이었는데 2014년엔 63%나 늘어난 3,82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자외선 지수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센터가 조사한 자외선 지수를 보면 8월 자외선 지수 평균값은 7.7로 높음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오존층 파기로 인한 자외선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여서 밖으로 외출 시에는 가급적 자외선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겉옷이나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의 한 백화점입니다. 1년 중 5, 6월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보니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만 되는 제품이고 요거는 선하고 메이크업 베이스 같이 되는 제품이며 이거는 선하고 비비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FPF 지수와 PA 지수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 제대로 알고 바르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는 자외선 B를 그리고 PA 지수는 자외선 A를 막아주는데요. 평소에는 SPF 50, PA 플러스가 2개 이상이면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고 자외선 지수가 7 이상 높은 단계로 나타나면 PA 플러스가 3개 이상으로 사용해야 홍방과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는 시기와 양입니다. 외출 2~30분 전에는 발라야 피부 표면에 흡수되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줘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처럼 얇게 펴서 바르지 마시고요. 검지 손가락 1마디 정도의 양으로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으시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양이 너무 적게 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량을 얼굴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볼 옆부분, 귀 밑까지 골고루 발라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한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개봉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골퍼인 안효진 씨는 라운딩에 앞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릅니다. 골프 경력 25년 동안 안 씨의 몸 구석구석에는 자외선이 남긴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팔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제가 주니어 선수 때 운동을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까맣게 탔던 이 증상들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라운딩 하면서 할 때면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이라도 더 안 타려고 계속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는 것이 더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효진 프로가 머리 위에 뭔가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두피의 화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하면 뜨거운 날씨에 머리가 땀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되는 모자를 쓰게 되는데 이때 머리 위로 쬐이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잘못하면 두피가 시뻘겋게 타기도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줘야 그나마 두피를 보호할 수 있어서 자주 뿌려줍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 들어설 무렵에 탈모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런 것이 이제 햇빛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또 장시간 햇빛에 노출됐을 때 두피가 탈모를 일으킬 수 있고 두피에도 어떤 그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노화가 빨리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김태진 씨가 피부에 생긴 각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데 검게 그을린 피부와 팔과 얼굴에 생긴 반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운동을 좀 할 때마다 전혀 이제 몰랐었는데 햇빛을 받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얼굴에 시커멓게 변하니까 왠지 촌스럽고 이러다가 피부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 아닌가 싶고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김 씨의 피부 건강은 어떨까? 결과지에서 얘기하듯이 고객님의 타입은 유수분 부족, 건강... 측정 결과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로 수분도 부족하며 윤기가 없는 상태. 여기에 주름도 많고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피부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관리와 자외선 노출 후에 진정이나 회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피부 관리에 주의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외선은 피부암과 같은 피부 질환의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외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방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레저 활동이 증가한 우리 사회도 자외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햇빛을 80%만 차단해도 피부암을 막을 수 있다는 상식을 기억할 것을 권합니다. Down in Cocoa.